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노후를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버거워졌을 때 고양이가 다가와서 제 무릎 위에 앉았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상실을 겪고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밤마다 쓸쓸한 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사람보다 고독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오래된 친구는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져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보내는 날도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시간을 기꺼이 함께 견뎌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100세를 넘긴 장수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장수마을 오기미촌에는 유난히 길고양이와 개들이 많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동물과 눈을 맞추고 말을 건넵니다. 오늘은 잘 있었니? 이제 비가 오려나 봐. 이 짧은 대화들이 그들의 삶에 작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그 말에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 데서 오는 감정입니다. 동물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온몸으로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꼬리를 흔들고 가볍게 몸을 부비고 가끔은 우리가 눈물 찢는 순간 옆에 다가와 조용히 앉아있기도 하죠. 그 순간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서울에 사는 70대 여성 정희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희자 할머니는 방 안에 갇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그녀의 하루를 채워주지 못했죠. 자식들이 제안한 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집에 들어온 작은 흰둥이는 희자 할머니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녀석이 눈을 깜빡하면 내 마음도 같이 움직여요. 밥 먹자고 꼬리를 흔들면 저도 따라 부엌으로 가고, 산책 나가자는 눈빛을 보면 마지못해 일어나 걷다 보면 기분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희자 할머니는 이제 웃을 일이 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주고받고 반려견을 통해 새로운 친구도 생겼습니다. 하루 3번은 몸을 움직이게 되고 매일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삶이 그녀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찾을 때 완성된다. 희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돌봐야 하기에 오늘도 씻고 오늘도 일어나야 해요. 그녀는 단지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작은 생명에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체온을 당신의 품에서 느껴본 지 얼마나 되었나요? 누군가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라오는 경험, 언제 해보셨나요? 그 경험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물을 키우는 것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수명을 높였는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만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심장을 지키는 단 하나의 습관, 동물과의 동행.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건 아닙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혈관은 점점 막히고 가슴이 조이듯 답답한 날이 잦아지죠.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매일 심장약을 드시던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한 후 약의 용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개를 키우면 하루에 2번은 강제로 걷게 된다. 산책이라는 일상의 반복. 그 단순한 행위가 심장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낮춰준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캐나다의 한 심장학회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24% 감소한다. 여러분,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동물 사랑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70대 남성 김상식 씨. 은퇴 후 우울감에 시달리다 산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산책길은 김 씨에게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고 계절의 냄새를 맡고 이웃과 인사도 하게 되고 무엇보다 김 씨의 심장은 그의 발걸음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루틴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사료를 챙기고 산책 가기 위해 몸을 움직이죠. 그리고 이 일상이 하루하루 쌓여 심장을 단련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을 완화시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위안 이상의 존재. 그들은 심장을 보호하는 살아있는 백신이다.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다고 심장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반복해서 걷고 누군가를 돌보고 그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심장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하는 사람들 곁에 언제나 동물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먹먹하고 하루를 시작할 이유를 찾지 못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옆에 하루를 함께 맞아줄 존재가 있나요? 당신이 아니면 밥을 못 먹고, 당신이 아니면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작은 생명이 당신 곁에 있다면 그 자체로 당신은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계신 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뜻이 크면 자금도 있고, 사랑이 있으면 고됨도 견딘다. 심장은 혼자 있으면 약해집니다. 하지만 사랑이 옆에 있다면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심장은 어떤 리듬으로 뛰고 있나요? 혹시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동물과 함께 걷는 작은 산책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 우울감과 불면을 잠재우는 따뜻한 체온. 밤이 되면 유독 더 심해지는 쓸쓸함. 고요한 집안에 혼자 누워있다 보면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역할에서 멀어진 노인들은 무기력함과 우울감에 자주 시달리게 되죠. 의사로서 상담실에 앉아 환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요즘은 잘 웃지도 않고 잠도 잘 안 와요. 이럴 때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권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따뜻한 체온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신체 접촉이 사람의 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여러 연구가 밝혀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과 눈을 마주치거나 살짝 쓰다듬기만 해도 이 호르몬이 분비되며 사람의 마음과 몸을 부드럽게 안정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루 종일 우울했는데 고양이가 품에 안겨 부드럽게 골골대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풀리고 코끝이 찡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60대 여성 박윤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들은 외국에 나가 있어 말 그대로 혼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윤희 씨.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어서 매일 수면제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임시로 돌보게 되었고 그날부터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이면 그녀의 배 위에 올라 가만히 자리를 잡고 눕는 고양이. 그 따뜻한 체온이 말없이 윤희 씨의 온몸을 감싸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몇 년 만에 약 없이 단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후로 윤희 씨는 고양이와의 삶을 택했고 지금은 수면제도 우울증 약도 점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의 스킨십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감소시키고 우울증 지표를 낮추는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언가를 돌보는 행위,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감정을 얻게 되죠.
이 감정은 우울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밧줄이 됩니다. 잠 못 드는 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당신의 손등 위에 조용히 누워 있다면 그 고요한 무게감은 약으로도 채울 수 없는 위안이 됩니다. 노년의 불면은 단순한 수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을 때 시작되는 깊은 침묵입니다. 하지만 동물은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동물의 체온은 몸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숨결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동물은 침묵 속에서 인간보다 더 진실한 위로를 전한다. 여러분의 밤은 지금 어떤가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떠올리며 가슴이 막막해지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침묵의 밤에 당신을 바라보는 눈 하나, 당신 옆에서 숨 고르는 숨소리 하나만으로도 삶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사회적 연결을 회복시키는 마법의 매개체.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연결은 점점 끊기고 맙니다.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가까웠던 이웃도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가족조차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자주 비추지 않죠. 그럴 때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동물은 단순히 우리 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놀라운 매개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촉진 효과라고 부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더 쉽게 말을 걸 수 있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된다는 뜻이죠. 일상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노인 두 분이 서로 강아지 이름을 물으며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어쩌면 그날 하루 그분이 유일하게 사람과 나눈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사는 이른한 살의 유기복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복 씨는 은퇴 후 사람이 그리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장 근처에서 떠도는 유기견 한 마리를 우연히 데려오게 되면서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복이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강아지를 통해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복이는 뭐 먹었어요? 산책은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 짧은 질문들이 쌓이며 복 씨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심각해질수록 노인의 고립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중 약 30% 이상이 심리적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연결되며 실질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이 모든 문제에 자연스러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던 74세 여성, 정순자 여사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 아파트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3명이나 늘었어요. 전에는 다들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고양이 이름 부르면서 같이 웃어요. 이처럼 동물은 단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실타래가 됩니다. 당신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아도 당신 옆의 동물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당신이 다시 사회 속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동물을 키운다는 건 사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세상에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독은 그 깊이가 아니라 그 고립된 시간의 길이에서 더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 시간은 줄어듭니다. 매일 밖으로 나가게 되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웃게 되죠.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시선과 언어 안에서 존재를 확인한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나요? 누군가와 이름을 부르며 웃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끊긴 연결을 작은 동물 한 마리가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 존재 하나로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삶은 다시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치매와 인지 저하를 늦추는 따뜻한 자극.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병. 단연 치매일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잊고 가족의 얼굴이 낯설어지고 길을 나섰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서성이는 모습. 그건 누구도 원치 않는 두려움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이 치매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세계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돌본다는 행위는 단순한 보살핌 그 이상입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고 루틴을 지키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자극이 됩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5년 이상 키운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언어 기억력과 시간 개념, 진압력 점수가 현저히 높았다고 합니다. 뇌를 쓰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매일 반복되는 생활 안의 돌봄인 셈이죠. 서울 강북구에 사는 68세 여성 박인숙 씨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인숙 씨는 이젠 할 말도 없다며 웃기만 했죠. 그런 그녀가 보호소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한 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사료 먹는 시간, 화장실 치우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인숙 씨의 기억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녀의 일상은 다시 구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고양이 밥 줘야지 하는 생각. 그 한 가지 생각이 그녀를 다시 세상의 리듬 속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인지 기능이란 머리를 굴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필요함을 느끼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게 될 때 비로소 뇌는 기억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며 자극에 반응하게 됩니다. 동물과의 일상은 바로 그런 지속적인 기억 훈련입니다. 고양이 이름을 부르고 언제 목욕을 시켰는지 떠올리고 강아지 산책 루트를 정하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뇌를 깨우고 생각을 유도하고 반복적인 주의에 집중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동물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장난감을 숨기거나 전등 밑에 들어가 웅크리고 있거나 혼자 소파 위에서 낑낑거리기도 하죠.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바로 그 호기심이 인지 능력을 자극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치매를 이기는 건 약이 아니라 일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 그건 단순한 애완의 수준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미 있는 일에 매일 참여한다는 감각을 만드는 것. 바로 그 감각이 노년의 뇌를 늦추고 기억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중국 고전 중 하나인 노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는다. 우리의 뇌도 같습니다. 동물을 돌보며 작은 손길을 보태고 그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머리는 굳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혹시 요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기억을 깨우는 건 어쩌면 작은 생명의 한마디, 야옹, 그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삶의 의미를 되찾는 돌봄의 기적. 나이가 들면 몸도 느려지고 생각도 조심스러워지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감각이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직장의 핵심이었고 동네에서 얼굴만 봐도 인사를 주고받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조용히 뒷자리에 물러나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이 너무 당연해진다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하루에 3번 밥 주세요, 산책 가요, 놀아주세요 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눈동자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의미 그 자체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통합과 절망의 갈림길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충만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노년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끝없는 허무감과 쓸모없다는 감정 속에 자신을 점점 지워갑니다. 그 경계에 놓인 우리에게 동물을 키운다는 건 삶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전북 군산의 80세 여성 김옥순 할머니는 큰 병을 겪고 난 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 물음에 답을 주었던 건 딸이 맡기고 간 한 마리 고양이였습니다. 처음엔 귀찮기만 했지만 고양이가 매일 그녀의 무릎 위에 올라와 몸을 비비고 밤마다 이불 속에 파고들어 잠이 들던 어느 날, 옥순 할머니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은 그녀를 다시 걷게 만들고 밥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 병원 치료도 다시 받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자각. 그 자각이 그녀에게 삶을 다시 시작할 힘을 주었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일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작은 생명의 밥그릇을 챙기고 물을 갈아주고 그의 표정을 살피고 건강을 걱정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사실은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이 아이 때문에라도 하루는 거르지 말고 식사하셔야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래야지요. 얘가 날 얼마나 찾는데요? 하고 웃습니다. 그 웃음은 생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생명력 있는 빛입니다. 인생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시간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다시 우리에게 안겨주는 존재가 바로 동물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의 경우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느끼는 비율이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생명은 그들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은 그 어떤 약보다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살피되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한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살피고 있다면 그 자체로 당신은 군자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문득 길을 잃은 기분이 드신다면 한 생명을 돌보는 일이 당신 삶의 새로운 이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삶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에 비로소 진짜 시작됩니다. 장수의 비결, 결국 함께 살아가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5가지 이유를 통해 왜 동물을 키우는 일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선택인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루 2번의 산책이 심장을 살리고 몸을 다시 걷게 합니다. 둘째, 작은 체온 하나가 불면의 밤을 덮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셋째, 길어진 침묵 속에서 사회와 다시 연결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존재가 됩니다. 넷째, 치매와 인지 저하를 막아주는 살아있는 뇌 자극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나의 존재 이유를 찾게 만드는 돌봄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몸보다 더 아픈 건 늘 외롭고 자신이 쓸모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물을 키우는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또렷했고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작은 생명의 이름을 부를 때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좋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었죠. 선생님, 이 아이가 저한테 아침을 주고 미소를 주고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 한마디 속에 수많은 의학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에게 복잡한 약보다 비싼 치료보다 더 깊은 위로와 변화의 계기를 줍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 숨쉬는 작은 생명 하나가 그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굳어가던 손을 움직이게 하고 다친 마음을 열게 합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돈도 병원도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답게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가능하게 하는 게 동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엔 당신을 반기는 따뜻한 눈빛이 있나요? 아침을 함께 시작하는 존재가 있나요? 하루를 기꺼이 나누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아직 없다면 작은 생명 하나를 당신 삶 안으로 드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법이 아닌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이제 그 여운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옮겨드릴 시간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반려동물의 추억이 있다면, 혹은 오늘 처음 나도 키워볼까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에 힘을 보태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 말 없이 당신 곁에 머물며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존재, 그 존재가 있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게, 더 깊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조용히 준비해 두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당신 곁에서 숨결을 나눠줄 존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